세상에 이런 일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고 명문대 하버드. 그곳 교수직을 단숨에 내던진 파란 눈의 외국인이 지구상의 작은 나라 한국에 빠져 광적으로 열광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는 왜 세계 최강 미국이라는 자국을 버리고 한국에 빠져버렸을까요? 심지어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 귀화해 한국을 위해 살고 있다고 전해져 미국 지역 신문까지 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는 제임스 윌슨,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봄 학기가 끝나고 연구실에서 다음 학기 강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스턴의 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오후였습니다. 교수님, 아시아 현대화 프로젝트 지원금이 승인됐습니다. 연구 조교인 에밀리가 들뜬 목소리로 알려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한국에 장기 체류하며 현장 연구를 할 기회가 생긴 거죠. 드디어 책으로만 접하던 한국의 급속 성장 신화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겠군. 책상 위에는 한국의 경제 발전에 관한 논문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적 격변과 전쟁의 폐허에서 놀라운 경제적 성취를 이룬 나라. 물론 저에게 한국은 학술적 호기심 이상은 아니었어요.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연구 분야였지만 필드 리서치는 늘 흥미로운 경험이 되곤 했습니다. 연구실 한쪽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보며 한반도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저 작은 반도가 어떻게 전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그 이면에는 어떤 문화적 동력이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을까?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죠. 강한 교육열, 정부 주도의 경제 정책, 수출 지향적 산업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교과서나 논문에 나오지 않는, 직접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것 말이에요. 연구 계획서를 마무리하며 6개월간의 한국 체류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환 교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한국의 현대화 과정을 연구할 예정이었어요. 그날 밤 한국어 기초 교재를 펼쳐보았지만 낯선 문자와 발음에 곧 포기하고 말았죠. 영어로도 충분히 연구할 수 있겠지. 얼마나 아니란 생각이었는지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한국 연구 경력 10년 차였지만 실상 저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단지 논문과 통계 자료, 역사책으로만 한국을 바라보던 서구학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출발 전날 밤, 짐을 싸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제가 상상하는 그런 나라일까?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 몇 권의 책을 더 가방에 넣으며 저는 흥미로운 학술적 경험만을 기대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긴 시간이었지만 그것은 제 인생의 가장 극적인 전환점으로 향하는 짧은 서막에 불과했죠.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항의 빠른 움직임이 첫 번째 충격이었어요. 입국 심사대에서는 길게 줄을 서야 할 거라 예상했는데 놀랍게도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죠. 뒤에 서 있던 공항 직원이 저를 재촉했습니다. 여권을 꺼내는 속도가 느리다는 듯이요. 아직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인데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이게 한국의 첫인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의 첫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차량들,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 단지,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빨리 내려주세요. 버스 기사의 재촉하는 목소리에 허겁지겁 짐을 챙겼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이미 출구로 향하고 있었죠. 저만 느릿느릿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아직 한국에 도착한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미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3번이나 들었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거리로 나오자 엄청난 인파와 빠른 걸음걸이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보스턴에서는 여유롭게 산책하듯 걷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마치 모두가 약속에 늦은 것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근처 식당에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메뉴를 천천히 살펴보고 있는데 직원이 다가와 주문하시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잠시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자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결국 서둘러 아무거나 골랐습니다. 음식은 놀랍게도 5분도 안 되어 나왔어요. 맛있었지만 식사를 마치자마자 계산서가 테이블에 놓였고 빈자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빠를까? 여유를 즐길 시간은 없는 걸까? 다음날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기표를 뽑고 앉아 있는데 직원들이 놀라운 속도로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직원은 영어가 서툴렀지만 놀라운 속도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사인하세요, 빨리빨리.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지만 그 말에 담긴 조급함은 숨겨지지 않았어요. 서류를 읽어볼 시간도 없이 사인을 하고 나왔습니다. 평소라면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학자로서 이런 상황이 불편하기 그지없었죠. 지하철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사람들 사이로 어떻게든 밀고 들어가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문이 닫힐 때 사람들이 서로를 밀어넣는 모습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선진국의 모습인가?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버드에서 가르치던 한국의 경제 성장 신화와 실제 경험하는 한국의 일상은 너무나 달랐어요. 통계 자료와 GDP 성장률 그래프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이 사회의 조급함과 압박감이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국 사회의 속도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이런 비인간적인 속도와 효율성 강조가 어떻게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런 삶에 만족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견디고 있는 것뿐일까? 첫 일주일 동안 저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미가 결여된 효율성, 여유를 잃어버린 사회, 그리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쫓아가는 듯한 조급함. 이것이 과연 발전의 대가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도 잠시 제가 한국 사회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주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서울대학교 교환 교수 숙소에 정착하고 연구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죠. 그날 아침, 갑자기 치통이 심해져서 응급 치과 진료가 필요했어요. 서울대 주변 치과를 검색해보니 몇 군데 나왔지만 외국인인 제가 예약도 없이 가도 될지 걱정이 됐습니다. 아마 미국처럼 예약 잡으려면 몇 주는 기다려야겠지.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장 가까운 치과에 전화를 걸었어요. 놀랍게도 영어를 할 줄 아는 리셉셔니스트가 지금 바로 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의심스러웠지만 통증이 심해 바로 치과로 향했죠. 치과에 도착하자 간단한 서류 작성 후 10분도 채 기다리지 않고 진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의사는 유창한 영어로 상태를 설명해 주었고 엑스레이 촬영부터 치료까지 1시간 만에 모든 과정이 끝났어요. 미국에서라면 최소 반나절은 걸릴 일이었죠. 교수님,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오시면 됩니다. 치과 의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비용도 예상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치료받을 수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참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서비스가 빠르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철학이죠.
그 말에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빨리빨리가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책임감과 효율성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주 금요일, 연구를 위해 필요한 행정 서류를 처리하러 구청에 방문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 발급 절차가 복잡할 거라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전용 창구가 있었고 영어가 가능한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모든 절차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서류는 3일 안에 배송됩니다.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정확히 약속한 대로 월요일 오전 외국인 등록증이 숙소로 배달되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정확히 도착했죠. 미국에서라면 최소 2주는 기다려야 할 일이었어요. 점점 더 많은 경험을 하면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약속에 대한 신뢰와 책임감의 표현이었어요.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은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라는 의미였던 거죠. 특히 배달 시스템은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연구 자료를 정리하다 배가 고파 음식 배달 앱을 사용해 봤어요. 30분 안에 도착이라는 약속이 믿기지 않았지만 정확히 25분 만에 따뜻한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이건 마법 같은 일이야. 식사를 마치고 배달 용기를 문 앞에 두었는데 다음 날 아침에는 깨끗이 치워져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배달원이 수거해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효율적인 순환 구조가 한국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거죠.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연구 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래된 신문 자료를 신청했는데 미국에서라면 며칠이 걸릴 작업이 단 몇 시간 만에 완료되었어요. 교수님, 자료 준비됐습니다. 지금 확인하실 수 있어요. 도서관 직원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서비스가 당연시되는 사회. 그리고 그 속도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어요. 한국에서의 세 번째 주, 저는 제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다. 그것은 시민의 시간을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며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사회적 합의다. 이 나라는 시간 낭비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깊은 신뢰와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다. 처음에 저는 이 문화를 피상적으로만 봤던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조급함과 서두름만 보았죠.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본질은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속도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더 이 속도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속도를 즐기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네요. 한국 생활 한 달째, 주말을 맞아 광장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학술적인 연구만으로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람들의 일상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전통시장이야말로 한국의 본질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라 생각했습니다. 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좁은 골목마다 수많은 가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었죠. 다양한 음식 냄새와 상인들의 활기찬 호객 소리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구경하고 음식을 맛보며 시장을 누비다 보니 어느새 제가 들어온 입구를 찾을 수 없게 되었어요. 스마트폰 배터리는 이미 방전된 상태였고 주변 간판은 모두 한글이라 읽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죠. 길을 잃으셨나요? 중년의 여성 상인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 난감한 표정을 보고 알아챈 모양이었어요. 영어로 대답했더니 그녀는 곧바로 옆 가게 주인을 불렀습니다. 영어 할 줄 아는 민수 씨. 이리 와봐요. 외국인 손님이 길을 잃었어요. 순식간에 3명의 상인이 모여들었고 그중 한 명이 서툰 영어로 제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숙소가 어디인가요? 서울대학교 근처 숙소 주소를 보여주자 그들은 서로 의논하더니 한 청년을 불러 무언가를 부탁했어요. 그 청년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와서
저에게 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숙소까지 데려다 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상인들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당황했지만 다른 선택이 없어 오토바이에 올라탔어요. 청년은 서울의 복잡한 거리를 가로질러 정확히 제 숙소 앞까지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돈을 건네려 했지만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는 떠나버렸습니다. 처음 만난 외국인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어 도움을 준 이 청년의 행동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다음 날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지도 앱을 미리 다운로드해 두었죠. 저를 도와준 상인들을 찾아 한국 과자와 작은 선물을 건네려 했어요. 그들을 찾았을 때 상인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선물을 건네자 오히려 그들이 저에게 떡볶이와 수제 김치를 내어주었어요. 교수님이 한국 음식 좋아하시나요? 이것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중년 여성 상인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친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빨리빨리는 단지 효율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바쁜 삶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위한 여유와 따뜻함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한 젊은 부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들은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이며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너무 빠르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속도 속에 담긴 따뜻함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그 안에 정이라는 것이 살아있더군요. 부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바쁘게 살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소홀히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시간을 아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동네 식당에 들렀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저에게 주인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반찬을 더 가져다 주셨어요. 많이 드세요. 외국에서 와서 많이 힘들지요? 단골도 아닌 처음 온 외국인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계산할 때도 학생 할인이라며 가격을 깎아주셨죠. 제가 교수라고 말씀드렸지만 아주머니는 웃으며 젊어 보이니까 괜찮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제 인식은 크게 변화했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히 속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빠른 움직임 속에서도 인간적인 따뜻함과 배려를 잃지 않는 독특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의 속도는 차가운 효율성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의 표현이다. 그들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그 움직임 속에는 언제나 사람을 향한 배려와 정이 깃들어 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경제 발전과 인간미가 공존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 동네 식당 아주머니,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저를 데려다준 청년. 이들의 모습에서 저는 한국 사회의 진정한 힘을 발견했습니다. 속도와 효율성만을 추구했다면 결코 이룰 수 없었을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 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거죠. 이제 저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부정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놀라운 균형의 예술이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2달째로 접어들면서 제 연구는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경제 지표와 정책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문화적 성공에 주목하게 됐어요. 특히 K-팝, K-드라마, K-푸드와 같은 한류 현상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지 관심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서울대 한국학과의 김 교수님이 저를 K-팝 기획사 투어에 초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순전히 학술적 호기심에서 수락했지만 그곳에서 목격한 광경은 저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루에 최소 12시간씩 연습합니다. 데뷔까지 평균 4에서 7년의 훈련 기간이 필요하죠.
기획사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연습실을 둘러보았습니다. 10대 연습생들이 거울 앞에서 같은 동작을 수백 번 반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땀에 젖은 채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모습에서 저는 익숙한 빨리빨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군요. 이렇게 강도 높은 훈련이 글로벌 성공으로 이어진 겁니까? 김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빠른 습득력과 끊임없는 혁신이 K-팝의 핵심입니다. 외국 트렌드를 빠르게 흡수하고 재창조하는 능력이 있죠. 6개월마다 완전히 새로운 콘셉트를 선보이는 건 한국 외에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다음 날 드라마 촬영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배우들은 하루에 20시간씩 촬영하며 일주일에 2편의 에피소드를 완성하고 있었어요. 미국 드라마라면 한 편을 위해 1에서 2주가 필요한 일정이었죠. 어떻게 이런 속도로 제작이 가능한가요? 촬영 감독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시청자들은 기다림을 참지 못해요. 빠르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빠르게 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죠. 그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한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창의적 산업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빠른 피드백과 적응력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된 것입니다. 그 주 주말 한류의 또 다른 측면인 K푸드를 경험하기 위해 강남의 유명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젊은 셰프는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었어요. 매달 메뉴를 바꿉니다. 고객들이 항상 새로운 경험을 원하거든요. 셰프의 설명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계절마다 한 번 정도 메뉴를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매달 변화를 추구하고 있었으니까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요? 셰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 힘들죠. 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가 우리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힘이 됐습니다. 5년 전만 해도 한식을 아는 외국인이 얼마나 있었나요? 지금은 많은 나라에서 한식을 찾고 있죠. 이 말에 깊은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한국 문화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하버드 교수인 제가 한국의 문화적 역동성에 매료되어 현장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연구실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며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글로벌 트렌드를 흡수하고 그것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창조해 세계로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빨리빨리 문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죠. 이토록 빠른 대응력과 창의성이 한국을 세계적 브랜드로 만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정리하며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속도 문화는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놀라운 적응력과 창의성의 원천이었던 거예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러한 속도는 더 이상 단점이 아니라 명백한 경쟁 우위였습니다. 경제학 교수로서 저는 수십 년간 국가 발전 모델을 연구해왔지만 이런 문화적 요소의 중요성을 간과했었죠. 수치와 통계만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를 걸으며 새롭게 보이는 풍경들, 빠르게 변화하는 건물들,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앱, 매주 새로운 트렌드를 창출하는 패션과 음식점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회의 역동성이 한국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었구나. 한국 체류 세계월차. 저는 제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그들이 지닌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다. 이것은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열정, 그리고 더 나은 것을 향한 집단적 갈망의 표현이다. 이 문화가 한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이끌었다.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불편하게 느껴졌던 그 속도감이 이제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이 나라에서
저 역시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이었죠. 한국에서의 6개월 연구 기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날, 서울대학교 동료 교수님들과 송별회를 가졌어요. 모두가 저의 연구 성과를 축하해 주었죠. 제임스 교수님, 다음에 또 한국에 오실 거죠? 김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한국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꼭 돌아올게요. 그날 밤 짐을 싸면서 마음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6개월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졌던 빨리빨리 문화가 이제는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이제는 친숙해진 이 도시의 리듬, 사람들의 발걸음,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풍경들. 이 모든 것이 그리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보스턴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모든 것이 너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 타려면 저기 줄 서서 기다리셔야 해요. 한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공항 직원의 말에 저는 내심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기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전의 저라면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상황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하버드 근처 제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보스턴의 거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생기가 부족해 보였어요. 사람들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지만 그 여유로움이 이제는 저에게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동네 카페에 들렀습니다. 익숙한 장소였지만 주문부터 음료를 받기까지 15분이나 걸렸어요. 바리스타는 한 손님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며 다른 손님들의 주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상이었나?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비효율적인 서비스는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고객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이곳에는 없다는 사실이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 짐을 정리하며 한국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빠른 배송 시스템, 24시간 편의점, 언제든 배달되는 음식, 신속한 행정 서비스.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사치스럽게 느껴졌어요. 주말, 전기세를 납부하기 위해 공과금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로그인이 되지 않아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죠. 20분을 기다린 끝에 상담원과 연결되었지만 해결책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시도해보세요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을 텐데. 저도 모르게 비교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사소한 문제도 즉시 해결되었을 텐데 여기서는 일주일을 기다려야 한다니.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이런 지연이 이제는 견디기 힘든 비효율로 느껴졌습니다. 학기가 시작되고 대학으로 돌아갔습니다. 교수 회의에서 새로운 커리큘럼 변경 제안을 했을 때의 일이에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제임스.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음 학기에 검토해 봅시다. 학과장의 대답에 저는 내심 당혹스러웠습니다. 왜 즉시 실행할 수 없는 걸까요? 한국의 대학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즉시 시범 적용하고 피드백을 받아 개선했어요. 이런 관료적인 지연이 갑자기 참을 수 없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동료 교수와 식사를 하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빨리빨리 문화는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좋아할 수 있어요? 동료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한국의 속도는 단순한 빠름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것을요. 그건 스트레스가 아니었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시스템이었지. 기다림 없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되는 사회. 그게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명확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니라 살기 좋은 나라였던 거예요. 효율성, 신뢰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이 만들어낸 편리함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보스턴의 익숙한 거리를 걸으며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6개월 전에는 이 여유로운 풍경이 좋았는데 이제는 그 안에 숨겨진 비효율과 무관심이 보였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그립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이후 며칠 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남아 있었어요. 보스턴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로 출근하며 강의를 진행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서울의 거리를 헤매고 있었어요. 연구실에 앉아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정리하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쓰려는 책은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을 담은 이야기였죠. 교수님, 이메일 확인하셨나요? 서울대학교에서 온 초청장입니다. 연구 조교의 말에 급히 컴퓨터 화면을 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학부에서 보낸 이메일이었어요. 한국학 분야 객원 교수로 1년간 초빙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감일은 내일까지. 그들은 제 한국 연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운명의 부름 같았어요. 1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았고 하버드의 교수직을 일시적으로 내려놓는 것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좋은 소식이네요. 언제 떠나실 예정인가요? 학과장의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요. 이번 학기 강의는 대체 교수를 구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버드의 종신 교수가 아시아의 대학으로 떠난다는 소식은 학과 내에 작은 소동을 일으켰어요.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을 떠나 낯선 나라로 간다니요. 정말 확신하는 거죠, 제임스. 커리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친한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내 커리어는 책과 논문으로만 채울 수 없어.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내 연구와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이건 그저 학술적 호기심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한 여정이야. 결정을 내리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아파트의 창문을 열고 보스턴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20년 넘게 살아온 이 도시를 떠나는 건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었죠. 살기 좋은 나라를 넘어 나를 성장시키는 나라로.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 문장을 제 연구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저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도전하게 만들며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한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익숙한 안내방송,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공항철도의 정확한 시간표. 모든 것이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학부 사무실에 도착하자 김 교수님이 직접 맞아주셨어요. 정말 오실 줄 몰랐습니다. 하버드를 떠나 이곳으로 오시다니.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확신해요. 한국에서 배울 것이 아직 많거든요. 새로운 연구실을 배정받고 짐을 풀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관악산의 풍경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할 새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가슴 가득 차올랐어요. 첫 강의 날, 저는 학생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배울 것이 훨씬 많을 거예요.
빨리빨리 문화가 만들어낸 한국의 변화와 혁신,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 가치에 대해 함께 연구해 봅시다.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왜 하버드를 떠나 이곳에 왔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새로운 일상은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근처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지하철을 타고 학교로 향하는 일상이 행복했어요. 더 이상 시스템의 효율성에 놀라지 않았고 그저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눴을 때의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한 학기가 지나고 저는 학교 측에 제안을 했습니다. 1년이 아닌 더 오랜 기간 머물고 싶다고요. 그리고 한국 시민권 취득 과정에 대한 정보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국에 정착하실 생각인가요? 김 교수님의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확실합니다. 이곳에서 제 남은 인생을 살고 싶어요. 더 이상 방문자가 아니라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요. 제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매력에 이끌린 것이 아니었어요. 삶의 질과 가치관, 그리고 성장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버드에 사직서를 보내면서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학자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이 사회에서 저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배우며 도전하고 싶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에서 짐을 풀며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 새로운 고향이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인생의 리셋 버튼을 누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내린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